조선 후기 한양 장안의 골목은 봄 햇살에 물들어 활기로 들썩였어요. 유남인 30을 간 넘긴 한량 선비는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장터를 거닐었답니다. 그의 코는 오뚝 솟아 있었고 쌍꺼풀이 짙은 눈에 입술은 도톰하고 입꼬리가 올라간 것이 엄청난 미남은 아니었지만 묘하게 야릇한 매력이 있는 얼굴이었죠. 시 한 수와 부드러운 말투로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는 한양에서 소문난 바람둥이였답니다. 하민 나리, 어찌 이리 여인의 마음을 잘 안답니까? 오늘 밤은 나리와 함께 보내야겠소? 기방의 여인들이 속삭이면 그는 눈을 찡긋하며 답했어요. 내 혀는 시보다 달콤하고 나의 몸놀림은 리듬을 아주 잘 타니 여인들이 끔벅 죽더구나. 이렇게 수많은 여인과 밤을 보낸 윤선비의 주머니엔 늘 작은 가죽 수첩이 숨겨져 있었답니다. 그 안엔 그동안 만났던 여인들의 이름과 특징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기이한 취미였지만 윤선비에겐 갈증과 결핍을 채우는 우물 같았답니다. 그는 촛불 아래 수첩을 펴며 중얼거리곤 했어요. 연지 처자는 다 좋은데 살결이 거칠어. 그의 눈빛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비추었지요. 오늘도 어김없이 여인들을 물색하러 마을로 나간 윤선비는 장터 우물가에서 과부정 씨를 만났어요. 25의 정 씨는 물동이를 들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수줍은 미소는 봄바람처럼 산뜻했어요. 윤선비는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정씨 부인, 그대의 미소는 봄바람처럼 내 가슴을 살랑이게 하는구려. 정 씨는 볼을 붉히며 답했어요. 나리, 농담도 잘하시는구려. 윤선비는 그녀의 물동이를 들어주며 말을 이었어요. 가녀린 여인이 이 무거운 물동이를 들다니 내게 맡기시오. 그대 고운 손이 망가지겠소. 그는 여인들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귀한 재주가 있었으니 윤선비가 찍어 꼬시겠다는 마음을 먹는 여인들은 윤선비의 입담에 마음을 빼앗기는 건 시간 문제였지요. 그는 주머니에서 은빛 비녀를 꺼내 정 씨의 손에 쥐어주었답니다. 그리고 이 비녀 그대의 머리에 어울릴 것 같소이다. 오다가 주었소. 정 씨는 비녀를 만지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지요. 나리, 어찌 못난 저에게 이런 선물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미소는 더 짙어졌답니다. 그날 저녁 윤선비는 정 씨의 초가집 처마 밑에 섰어요. 그는 종이에 시를 써서 문틈에 끼웠답니다. 그대의 수줍은 미소가 내 맘에 봄을 피우네. 정 씨는 윤선비의 시를 읽으며 가슴이 두근두근했지요. 다음 날 그녀는 장터에서 윤선비를 보며 살짝 손을 흔들었답니다. 윤선비는 생각하였지요. 아, 정씨 부인도 나에게 반했구나. 이제 슬슬 진한 작업이 들어가야겠군. 윤선비는 정 씨와 눈이 마주치자 다가가 속삭였어요. 정씨 부인, 어젯밤 내가 쓴 시 어땠소? 그대를 보는 순간 시가 술술 떠오르더이다. 그대의 아름다움은 내 시의 영감이었소.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답했어요. 나리의 달콤한 시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 둘은 우물가에서 만나 손을 맞잡았답니다. 아이고, 내 정신 보시오. 그대를 만난다는 설레임으로 그만 부인에게 줄 저고리 선물을 집에 깜빡 두고 왔소. 같이 돌아가서 입어보는 게 어떻겠소? 윤선비의 수법에 정 씨는 그대로 윤선비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윤선비는 정 씨를 집 안으로 안내하며 준비해둔 비단 저고리를 꺼내들었지요. 그 저고리는 불빛 아래 은은히 빛나는 고운 색감으로 정 씨의 맑은 눈빛을 닮아 있었답니다. 그는 저고리를 손에 들고 정 씨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속삭였어요. 부인, 이 저고리가 그대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할 것 같소. 내가 직접 입혀주고 싶소만 괜찮겠소? 그의 목소리는 따뜻함과 설렘으로 떨리고 있었죠. 정 씨는 그의 말에 살짝 놀란 듯 했으나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나리의 마음이 그리 간절하다면 어찌 거절하겠나이까. 윤선비는 그녀의 허락에 마음이 뛰놀며 조심스레 그녀의 저고리를 벗겼어요. 그대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이 비단을 입으면 마치 선녀가 내려온 듯할 것이오. 그는 이렇게 말하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정씨는 그의 부드러운 손길에 몸을 맡기며 긴장을 풀었답니다. 그녀의 속살이 드러나자 윤선비의 가슴은 뜨겁게 뛰었지요. 그의 마음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것이었죠. 정씨의 고운 어깨선이 온몸에 힘이 꽉 들어가는 것을 느낀 윤선비는 정씨에게 새 저고리를 입히며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정씨 부인, 그대의 맑은 피부가 이 비단과 어우러지니 내 마음이 어지러울 지경이오. 정씨는 그 달콤한 말에 얼굴을 붉히며 미소 지었답니다. 저고리가 그녀의 몸에 완전히 맞춰지자 윤선비는 한 걸음 물러서 그녀를 바라보았죠. 이 옷은 그대를 위해 만들어졌구려. 그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씨는 그의 뜨거운 시선에 수줍어하면서도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답니다. 둘은 촛불이 깜빡이는 방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가까워졌어요. 윤선비는 정씨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죠. 정씨 부인, 그대의 마음이 나와 같다면 이 밤을 함께 보내고 싶소. 정씨는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 순간 윤선비는 정씨의 입술에 입맞춤을 시작으로 그녀를 품에 안았답니다. 촛불 아래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부드럽게 어우러졌죠. 정씨는 그의 따뜻한 품에 안겨 그의 손길에 몸을 맡겼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내의 맛에 정신이 혼미할 정도랍니다. 이리 단단한 물건이 있었다니 밤을 새워도 되겠어요. 허허, 내 물건이 좀 실하긴 하지요. 마음껏 즐겨보시구려. 그대의 옹달샘의 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리다. 달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며 그들의 시간을 은은히 비추었답니다. 그렇게 둘은 행복한 밤을 보내게 되었지요. 하지만 윤선비는 정씨가 돌아가고 정씨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수첩을 펴고 적었답니다. 정씨, 왼쪽 엉덩이에 몽고반점. 그렇게 깊은 정을 나누고 나면 윤선비는 바로 다른 여인을 물색하기 위해 나섰답니다. 며칠 뒤 윤선비는 마을 외곽의 과수원에서 과부 박씨를 만났어요. 서른의 박씨는 단아한 한복 차림에 고독한 눈빛을 지녔답니다. 복숭아나무 아래 서 있던 그녀는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쓸쓸해 보였어요. 윤선비는 다가가 미소 지었어요. 박씨 부인, 이 과수원의 복숭아보다 그대의 입술이 더 달콤해 보입니다. 박씨는 눈을 흘기며 답했어요. 나리의 말은 바람처럼 가볍소. 윤선비는 웃으며 복숭아꽃을 꺾어 그녀에게 건넸답니다. 이 꽃은 그대의 고운 얼굴보다 못하지만 쓸쓸한 눈빛보다 고운히 받아주시오. 그대의 쓸쓸함은 내 맘을 아프게 하는구려. 그의 진지한 말투에 박씨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나리, 어찌 내 맘을 아는 듯하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지요. 그리하여 윤선비는 박씨를 초가집 안으로 조심스레 안내하였답니다. 방 안에는 촛불이 깜빡이며 따뜻한 빛을 드리웠고 그는 박씨의 손을 잡으며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죠. 부인, 그대의 손에서 느껴지는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오. 이 밤, 내가 그대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싶소.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박씨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지요. 나리, 그대의 말이 내게 오랜 세월 잊었던 위로를 해주었소.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박씨는 그 손길에 몸을 맡기며 긴장을 풀었지요. 그녀의 저고리가 벗겨지자 달빛에 비친 뽀얀 속살은
윤선비의 홍두깨가 우뚝 솟아 박 씨를 더욱 설레게 하였답니다. 윤선비는 박 씨의 손을 잡고 그녀를 포근히 안아주었지요. 부인, 그대의 외로움이 내게 전해지오. 그들은 서로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어요. 짧은 신음은 박 씨가 오랫동안 염원하던 몸의 그리움이었던 것처럼 윤선비는 더욱 강렬하게 박 씨의 그것을 탐하였지요. 윤선비는 박 씨를 품에 안으며 그녀의 따스한 체온을 느꼈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에 스며들며 달빛 아래 그 누구보다 깊고도 진한 사랑을 나누었답니다. 그렇게 박 씨도 윤선비의 하나의 전리품처럼 수첩에 남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 제일가는 미녀라고 소문난 미진이라는 처자가 있었으니 윤선비는 그녀의 화려한 한복과 도도한 걸음걸이에 마음을 빼앗겼죠.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속삭였어요. 미진 처자, 그대의 미모는 한양 장터에서 따라올 자가 없구려. 미진은 그의 말에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미소 지었답니다. 나리, 저의 미모야 한양에서 둘째가라면 서럽겠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당당하면서도 도도한 매력이 깃들어 있었답니다. 윤선비는 주머니에서 꺼낸 고운 비단 손수건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미진, 이 손수건이 그대의 고운 자태에 미치진 못하나. 오직 그대와 같은 고운이에게 바쳐야 비로소 제빛을 낼 수 있을 것 같소. 미진은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웃었죠. 나리, 손수건 하나로도 여인의 마음을 흔드는 재주가 있구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강변의 부드러운 풀밭 위에 앉았답니다. 미진, 그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오. 내 심장이 그대 앞에서 멈출 것만 같소. 그의 말은 뜨겁고도 진실을 느끼게 했어요. 미진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속삭였답니다. 이 밤, 나리와 함께라면 빛나는 별빛도 부럽지 않겠어요. 그녀의 도도했던 눈빛은 어느새 부드러운 설렘으로 물들었답니다. 나와 함께라면 오늘 밤 그대는 잊지 못할 밤이 될 것이오. 그동안 만났던 그 어떤 사내보다 특별함을 느낄 테니 말이오. 미진은 얼굴을 붉히며 말하였지요. 그리도 밤 기술에 자신이 있단 말이여. 그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달콤한 말보다 더 달콤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 맛에 나도 한 번쯤은 취해보고 싶은걸요. 물론이오. 내 그대가 흠뻑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주리다. 그리하여 윤선비는 그동안 온갖 경험을 되살려 미진을 천당과 지옥을 맛보게 하였던 것이었지요. 윤선비, 소문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십니다. 나리 품에 안겨있노라니 세상 근심도 시샘도 모두 잊게 되네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소?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조용히 덧붙였답니다. 윤선비는 그녀의 이마에 조심스레 입을 맞추며 말하였지요. 미진, 그대가 내 곁에 있는 한 나의 밤은 늘 처음처럼 힘이 강해질 것이오. 그리고 사랑하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 밤 윤선비와 미진은 서로의 마음을 깊이 새기며 뜨거운 정을 나누었던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윤선비는 수첩을 펼치고 미진의 이름을 적으며 미소 지었답니다. 미진의 자태는 내 영혼을 춤추게 하였지. 그는 수첩에 이렇게 적으며 그녀를 향한 설렘을 간직했답니다. 그 밤 하미는 촛불 아래 수첩을 펼쳐 미소 지었어요. 정 씨의 요염한 자태, 박 씨의 풍만함, 미진의 도도함. 그는 붓을 들며 중얼거렸답니다. 내 한양의 모든 여자를 품어보리라. 허나 그의 가슴엔 여전히 갈증이 남았어요. 수많은 여인의 마음을 얻었지만 진정 윤선비의 갈증을 채워줄 사랑은 아직 만나지 못했답니다. 어느 날 윤선비는 주막에서 친구인 김선비, 이선비와 함께 술잔을 들고 있었지요. 분위기는 무르익을 대로 익었고 김선비가 입을 열었어요. 윤선비, 요즘 장터 안악들 사이에서 자네 소문이 뜨겁던데
무슨 재주를 가졌기에 여인들이 자네라면 끔벅 죽는 것인가? 그 비법 좀 알려주게나. 이선비가 낄낄거리며 끼어들었어요. 아니, 그 한양 최고의 미녀 도도한 미진까지 홀렸다지. 무슨 재주로 그렇게 여인들을 꼬시는 거야? 나에게도 알려줘. 술기운에 취한 윤선비는 허세를 부렸답니다. 여보게들, 여인의 마음을 얻으려면 공감, 칭찬 달콤한 시 한 소절이면 끝이야. 자네들이 그렇게 입에 올렸던 미진도 내 수첩에 저장해 놓았지. 말이 튀어나오자 그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을 크게 떴어요. 아차, 무슨 말을.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답니다. 김선비가 탁자를 치며 소리쳤어요. 수첩이라니 여인들을 어떻게 수첩 안에 넣어놓기라도 했다는 것인가? 윤선비는 능글맞게 웃으며 도포를 끌어안았어요. 내 비법을 쉽게 알려줄 수가 있겠는가? 나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일세. 그는 잔을 비우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속으론 심장이 쿵쿵 뛰었답니다. 수첩이 알려지면 큰일이야. 그는 주막을 나서며 중얼거렸어요. 김선비와 이선비는 서로 마주보며 속삭였어요. 다음엔 더 취하게 만들어 그 비법을 알아보자고. 주막은 그들의 웃음으로 들썩였답니다. 한편 강변으로 발걸음을 옮긴 윤선비의 얼굴 위로 달빛이 부서졌어요. 술기운이 그의 마음을 어린 시절의 초가집 마당으로 떠밀었답니다. 6살의 하미는 그곳에서 어머니와 함께였죠. 빛바랜 한복을 입은 어머니는 그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었어요. 하민아, 이 어미가 만든 떡이 그리도 맛이 있더냐? 그녀의 목소리는 햇살처럼 따스했고 그의 뺨을 어루만지는 손길은 사랑으로 가득했답니다. 하미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떡을 베어 물며 눈을 반짝였어요. 어머니, 이 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의 웃음은 맑고 순수했지요. 하지만 그의 겨울 모든 것이 얼어붙었어요. 집안의 빚 때문에 어머니는 먼 친척 집으로 떠나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하민아, 어미가 며칠 자고 돌아올 거야. 그러니 밥 잘 먹고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고 눈빛은 안타까움으로 드리워졌어요. 하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어머니, 며칠 있다 돌아온다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어린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답니다.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혹시나 해서지. 어미가 늦게 돌아오면 우리 하민이가 훌쩍 커 있을지도 모르니까. 어머니,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어머니랑 꼭 같이 살고 싶어요. 하미는 어머니의 한복 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하민아, 울음 뚝 그쳐. 어른이 되려면 혼자 설 줄 알아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고 낯선 눈빛은 어린 하민의 가슴을 찢었죠. 어머니,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는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매달렸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돌린 채 눈 쌓인 마당을 밟으며 멀어졌어요. 그녀의 발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하미는 주저앉아 흐느꼈답니다. 발이 꽁꽁 얼어 동상에 걸렸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한 채 어머니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그날 밤 초가집 구석에서 하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어요. 볼에 까만 점, 짙은 눈썹에 맑고 따뜻한 눈빛 돌아간 입꼬리. 어머니의 모습을 잊지 않으려 적은 글자는 그의 첫 상처였답니다. 그 기록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따스했던 손길, 그를 품에 안고 웃던 얼굴, 떡을 나누며 속삭이던 목소리를 영원히 붙잡으려는 간절한 몸부림이었죠. 하지만 그 종이는 시간이 지나며 닳고 헤어졌고 하민의 가슴엔 어머니를 잃은 상처만 깊어졌답니다. 달빛 아래 강변에 선 윤선비는 눈을 감았어요.
그의 가슴은 여전히 어머니를 향한 갈망으로 뜨거웠던 것이었죠. 어머니, 그대는 어찌 나를 두고 떠나셨소? 어린 하민이는 여전히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속삭임은 강물에 스며들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따뜻했던 손길은 이제 기억 속에서만 맴돌았고 그 빈자리는 그의 영혼에 깊은 구멍을 남겼답니다. 그는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저릿한 통증으로 물들었답니다. 그 상처는 미진의 도도한 미소나 박 씨의 깊은 눈빛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흔적이었던 것이었어요. 윤선비는 강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답니다. 어머니, 내게 남긴 떡의 맛은 아직도 내 입가에 남아있지요. 하지만 어머니의 빈자리는 내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윤선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강바람이 그 눈물을 말없이 스쳐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느끼고 싶었지만 그 갈망은 끝없는 허공 속으로 흩어졌답니다. 그 밤 윤선비는 강변에 홀로 서서 어린 시절의 추억과 상처를 안은 채 조용히 눈물지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에 대한 갈망과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려 그는 여인들을 갈망했던 것이었답니다. 그 갈망은 수첩에 여인들의 특징을 적는 기이한 취미로 이어졌던 것이었죠. 그는 매일 밤 촛불 아래 수첩을 읽으며 어머니의 위로를 받았던 것이지요. 강변에서 그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수첩을 꺼내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살아는 계시는지요? 그의 목소리는 애절했고 눈가가 촉촉해졌답니다.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보았으면 왜 나를 버렸는지, 꼭 버리고 떠나야만 했는지 꼭 물어보고 싶다. 그의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 상처는 그의 농담과 한량의 미소 뒤에 숨은 그림자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선비는 장터 속에서 한 여인의 모습에 눈길이 멈췄어요. 빛바랜 한복을 입은 그녀. 은양은 볼에 점이 박힌 얼굴과 짙은 눈썹, 살짝 올라간 입꼬리로 윤선비가 기억하던 어머니의 모습과 닮아 있었답니다. 그의 가슴은 순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두근거렸죠. 이 어찌 어머니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난 듯한가? 그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은양은 장터 한 구석에서 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님들에게 떡을 건네는 모습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미소는 햇살처럼 맑았답니다. 윤선비는 그녀의 떡을 바라보며 숨을 멈췄어요. 그 떡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손수 빚어주던 모습과 향기가 너무나 닮아 있었죠. 그는 빨리 떡 맛을 보고 싶었습니다. 처자, 이 떡 얼마요? 네. 한 푼만 주세요. 윤선비는 떡을 한 입에 넣었어요. 너무도 익숙한 향과 맛이 어린 시절 어머니가 만들어준 떡과 똑같았던 것이었어요. 처자, 이 떡 처자가 만든 것이오? 은양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답니다. 나리, 이 떡은 제 어머니께서 빚으셨지요. 이 떡에는 특별히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린 하민을 달래던 어머니의 음성과 똑같았어요. 윤선비는 주저없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말했죠. 처자, 오늘 이 떡을 전부 사겠소. 이 맛은 내게 너무나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였소. 은양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웃었답니다. 나리, 이 많은 떡을 어찌 다 드시려 하시오. 소인이야 다 팔아서 좋지만 다 드시려면 3일을 좋게 드셔야 할 텐데 떡을 무척 좋아하시나 보군요. 윤선비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답했어요. 이 떡은 내 어릴 때의 기억이오. 한 조각도 남김없이 다 먹을 것이오. 그는 떡을 모두 사들여 품에 안았습니다. 그 후 장날이 올 때마다 윤선비는 은양의 떡을 찾아갔어요.
윤선비는 매번 그 떡들을 전부 사갔답니다. 한 조각씩 맛보며 어머니의 손맛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렸지요. 은양 처자, 이 떡은 내 어머니가 빚어주시던 그 맛과 똑같소. 그대가 빚는 떡을 먹을 때마다 내 어린 시절의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 떠오른다오. 그의 말은 진심이었고 은양은 그의 눈빛에서 깊은 그리움을 읽었죠. 장날이 거듭될수록 둘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윤선비는 은양의 떡을 사며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죠. 어느 날 그는 떡을 사며 조심스레 말했어요. 은양, 그대의 떡은 내게 어머니의 그리움을 되찾아준 듯하오. 하지만 그대의 미소는 그보다 더 따뜻하구려. 은양은 얼굴을 살짝 붉히며 답했답니다. 나리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떡을 한결 편히 팔 수 있었사옵니다. 소녀,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옵니다. 윤선비는 장날이 끝난 후 은양을 강변으로 초대했어요. 흐르는 강물을 보며 둘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그는 떡 한 조각을 꺼내 그녀와 나누며 말했어요. 은양, 이 떡은 내게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지만 그대를 만난 지금 내 마음은 그대에게로 향하고 있소. 은양은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죠. 나리,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소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쓸쓸함을 느끼게 하네요. 둘은 강변에서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윤선비는 은양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며 속삭였답니다. 은양, 그대는 내게 어머니의 잃어버린 온기를 되찾아준 선물 같소. 내 이 마음을 그대와 나누고 싶소. 은양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리가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크신가 봅니다. 달빛 아래 강변에서 윤선비와 은양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강물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부드럽게 감싸주었죠. 윤선비는 은양의 손을 잡은 채 조심스레 물었답니다. 은양 처자, 그대의 떡은 어찌 이리도 깊은 맛이 나는 것이오? 어머니에게 전수해서 만든다고 하셨는데 어머니는 안 계신 것이오?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떡을 만들고 있어요. 은양은 잠시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그녀의 눈에는 애틋하면서도 아픈 빛이 스쳐갔답니다. 제 어머니는 젊은 시절 큰 아픔을 겪으셨소.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께는 오래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는 어머니가 빚은 떡을 세상 무엇보다 좋아했대요. 어머니께서 떡을 빚을 때면 아이는 마당에서 방긋 웃으며 어머니, 이 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며 달려들곤 했답니다. 은양은 어머니의 한숨을 떠올리며 어머니의 그리움을 담은 마음으로 말하였답니다. 윤선비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가슴이 저릿해졌어요. 은양은 말을 이어갔답니다. 하지만 집안의 어려움 때문에 어머니는 그 아들을 두고 떠나야 했고 그때의 아픔은 어머니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죠.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이 떡의 맛을 기억하고 있다면 언젠가 이 맛을 찾아 나를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 라고.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들을 그리며 떡을 빚으셨고 지금도 아픈 몸을 이끌고 떡을 만드시며 그 아들을 그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떡을 시장에 팔며 돌아오지 않은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답니다. 윤선비는 은양의 이야기에 숨이 멎을 듯 했어요. 그의 마음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떡을 먹던 기억과 겹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께서는 어찌하여 장터에 나오시지 않는 것이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은양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답했어요. 어머니는 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시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시오. 그저 저를 통해 떡을 팔며 아들을 찾고 싶어 하시는 것이오. 그녀의 목소리는 애틋함과 슬픔으로 물들었죠. 윤선비는 은양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그의 가슴은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은양의 이야기가 뒤엉켜 뜨겁게 뛰었답니다. 은양,
그대의 어머니는 참으로 깊은 사랑을 가지셨구려. 그 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간절한 소망이오. 그는 진심으로 말했죠. 은양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나리 말씀이 어머니께도 큰 위로가 될 것이오. 강물은 여전히 은은히 반짝였고 둘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답니다. 윤선비의 마음은 은양의 어머니 이야기에 깊은 울림을 받았죠. 은양, 그대의 떡과 어머니의 이야기는 내게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려 주었소. 이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겠소. 그들의 대화는 강변의 고요 속에서 깊이 이어졌답니다. 은양의 이야기를 들은 윤선비의 가슴은 거센 파도처럼 출렁였어요. 그녀가 말한 어머니의 아픈 과거, 아들을 두고 떠나야 했던 사연, 그리고 떡을 통해 아들을 찾으려는 간절함은 그의 어린 시절 기억과 너무나도 맞닿아 있었죠. 설마 은양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일 리 있겠는가?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불안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초가집 마루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은양의 모습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던 윤선비는 그 모든 것이 은양의 어머니와 겹쳐졌죠. 며칠 뒤 장날이 다시 돌아왔어요. 윤선비는 은양의 떡을 사며 그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그의 마음은 확신과 의심 사이를 오가며 혼란스러웠죠. 마침내 그는 결심했어요. 은양의 어머니를 직접 만나봐야겠다고. 장터가 끝난 후 그는 은양이 떡 바구니를 들고 돌아가는 길을 조용히 뒤따랐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어린 하민이 어머니의 한복 자락을 붙잡던 그 겨울날로 돌아간 듯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은양은 마을 외곽의 허름한 초가집으로 들어갔어요. 윤선비는 멀리서 그 집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며 서 있었답니다. 초가집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속 한 여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죠. 그녀는 병약한 몸을 이끌며 떡을 빚는 듯 했어요. 윤선비는 문틈으로 그녀의 얼굴을 보았답니다. 볼의 점, 희끗한 머리, 그리고 떡을 빚는 손길 그 모든 것이 그의 기억 속 어머니와 너무나 닮아 있었죠. 순간 그의 심장은 멎을 듯 뛰었어요. 어머니 정말 내 어머니란 말인가?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했답니다. 윤선비는 초가집을 나와 강변을 거닐었어요. 달빛 아래 흐르는 강물처럼 그의 마음도 고요히 흔들렸지요. 어머니를 다시 만난 기쁨은 컸지만 차가운 겨울날 자신을 두고 떠난 기억이 되살아나 가슴을 아리게 했답니다. 왜 나를 두고 가셨소?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소? 그는 원망과 그리움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 품에서의 따뜻한 기억과 눈 덮인 마당에서 그녀를 붙잡지 못했던 고통이 교차하며 마음이 복잡했지요. 어머니를 다시 찾은 건 오랜 상처를 치유할 기회였지만 동시에 분노와 배신감이 되살아났어요. 그녀를 용서하고 안고 싶은 마음과 이유를 묻고 싶은 충동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는 그 재회가 두렵고도 간절했던 것이었지요. 마침내 또 한 번의 장날이 왔어요. 윤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은양의 떡을 모두 사들였죠. 은양 처자, 오늘은 그대의 어머니를 뵙고 싶소. 내가 소중한 이야기 하나를 전하고 싶구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함이 묻어 있었지요. 은양은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리, 어머니는 몸이 약하시니 충격받지 않게 조심히 대해주시오.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며 그를 초가집으로 안내했답니다. 초가집 문 앞에 선 윤선비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속 떡을 빚는 여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문을 열자
그곳에는 볼에 점이 박힌 여인이 앉아 있었죠. 희끗한 머리, 맑은 눈빛, 그리고 살짝 올라간 입꼬리 그녀는 분명 어린 하민을 품에 안던 그의 어머니였답니다. 윤선비는 눈물이 벅차올랐어요. 어머니이시지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무릎이 후들거렸죠. 여인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젊은이, 어찌 나를 아는 것이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음색은 하민의 기억 속 어머니의 목소리와 똑같았답니다. 윤선비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어요. 어머니, 저는 하민이옵니다. 그 겨울날 눈 쌓인 마당에서 어머니를 애원하며 붙잡던 그 하민이요. 그의 말은 울음 섞인 외침이었죠.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주저앉았어요. 하민아, 내 아들 하민이냐? 정말 그 하민이 이렇게 컸단 말이냐?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어머니가 떠난 날부터 내 가슴은 얼어붙었어요. 그리하여 어머니의 손길과 같은 여인의 모습을 찾아 헤매며 20년을 방황하였지요. 이제 어머니를 만났으니 어머니 곁에서 그동안의 그리움을 보상받으며 살 거예요. 어머니 품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하민을 어린아이처럼 꼭 안으며 어머니도 깊은 한숨과 눈물로 그 밤을 지새웠답니다. 그는 어머니를 용서함으로써 자신의 상처를 보듬었고 은양의 따뜻한 존재는 그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죠. 그날 윤선비는 어머니와 은양과 함께 초가집 마루에 앉아 떡을 나누어 먹었어요. 떡 한 조각을 베어 물 때마다 어린 시절의 따뜻한 마당과 어머니의 미소가 되살아났답니다. 그의 가슴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 아픔은 더 이상 그를 짓누르지 않았어요. 대신 어머니의 손길과 은양의 미소가 그의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주었죠. 강물은 고요히 흐르며 그들의 재회를 축복하듯 빛났답니다.